저는 이 기억량이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 여고 출입반 3 5화 리뷰를 한번 쭉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5화에서 떡밥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추리한 것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번 4화 마지막에서 상담실 비밀 공간을 막 뒤지고 있는데 천장에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출입반이 위층으로 가서 과학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잠그고 도망갑니다. 검은 후드를 쓴 걸 보니 황미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도망갔을까? 출입반 멤버들이 자기를 못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잠근 건가? 근데 황미나는 알바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알바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인 건가? 왜냐하면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단 의문이 들었었고 과학실 안에는 암실은 잠겨있고 창문이랑 암실 밑쪽에 피가 흥건하게 있었는데 그 피 양이 좀 상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암실 안에서 황미나 전화기 벨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지 하고 있는데 차수열쌤이 문을 열고 들어오죠. 본인도 그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왔을 텐데 굉장히 침착하게 같이 다니 무슨 말이야? 일단 진정해 라고 하면서 출입반 멤버들이 안쪽에 피가 있다고 막 하는데 놀라지도 않고 그냥 출입반 멤버들을 집으로 보내버리죠. 여기서 되게 수상하게 차수열을 연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등교가 마무리가 되고 바로 세 번째 등교로 이어졌는데요. 세 번째 등교는 11월 21일 화요일이었고 쟤랑 휴업일이어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출입반 멤버들이 등교를 했는데 복도에서 김산문쌤을 마주치죠. 그 공지문을 복사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 교무실로 김유정쌤이 들어옵니다. 근데 김유정쌤이 당직이 아닌데 출근을 했다고 김산문쌤이 말해주죠. 김유정쌤한테 혹시 차수열쌤 연락이 되냐? 오늘 같이 당직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김유정쌤이 되게 담담하게 좀 기다려보시죠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김유정쌤이 자리로 가서 어떤 서류를 열어보는데 그게 2명의 생활기록부였어요. 바로 이슬비와 윤세미의 생활기록부였죠. 둘 다 어떤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연관이 된 학생들이죠. 이슬비 생기부를 보니까 2학년 때 담임이 차수열이고 복지 대상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윤세미는 1학년 중간에 전학을 온 것 같고 역시 복지 대상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괄호치고 학교장 특별 장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류가 유정쌤이 출근하기 전에 이미 책상에 올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 말은 누군가가 이걸 따로 프린트를 해서 선생님 자리에 놔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만약에 김유정쌤이 빌런이라면 왜 굳이 이 시점에 본인이 이용하는 학생의 생기부를 열람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김유정쌤은 오히려 빌런이 아니고 이 일을 파헤치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출입반이 다시 동아리실로 가서 문방구에 접속했는데 관리자라는 인물이 있었죠. 관리자랑 황미나가 나눈 메시지를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처음에 원금이 500만 원인데 1일 연체 이자가 무려 50만 원이에요. 엄청난 고리대금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50만 원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황미나가 미안 진짜 꼭 갚을게 이러면서 상환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근데 너 왜 이렇게 말투가 딱딱해? 다른 사람 같다. 유유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황미나는 이 관리자가 국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원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한 알바 모집이라고 관리자 알림이 오죠. 그러니까 황미나가 나 할게. 당장도 가능해 라고 해서 그 알바를 하는데 알바 한 번에 700만 원을 까줍니다. 도대체 무슨 알바길래 그 저녁에 잠깐 하는 건데 그렇게 700만 원을 까주냐? 엄청 불법적인 일이고 좀 해로운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황미나는 좀 알바를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건 의뢰함을 열었는데 찢어진 종이가 하나 나오잖아요. 포스터를 찢은 거였는데 제자리에 정리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는 포스터였어요. 그게 과학실을 가리키는 단서였잖아요. 그런데 사건 의뢰함에 출입반이 과학실로 가기를 원해서 무언가를 넣어둘 거면 그냥 종이에다가 과학실로 가세요라고 펜으로 적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포스터를 찢어서 거기에 넣어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종이를 넣은 사람이 펜과 종이를 구할 수 없는 혹은 구할 시간이 없는 그런 급박한 환경에서 포스터를 찢어서 그거라도 넣어놓은 건가? 누군가라도 추리를 해주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추리반이 과학실로 가서 이 사건을 파헤치기를 원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날 저녁에 과학실로 가서 피를 발견했을 때의 장면들을 보면 포스터가 멀쩡했단 말이죠. 그 피를 발견한 사건 이후에 밤에 포스터를 찢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황미나는 아닐 것 같고 차수열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튼 그래서 과학실로 간 추리반이 루미넬 용액으로 암실에 막 뿌려보니까 암실 내부에서 피로 이슬비라고 적은 흔적을 발견을 하죠. 그러고 나서 과학실에서 나오니까 복도에 기신이가 서 있어요. 기신이한테 저주의식 안 됐다고 하니까 그거 제대로 한 거 맞냐면서 그러면 너네 소용돌이도 받겠네? 라고 하면서 소용돌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의자 밑에 소용돌이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게 작년 가을에 갑자기 생긴 표식이라고 하죠. 그 소용돌이가 의자 밑에 그려져 있잖아요. 아마 이슬비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을 하고 학교 안에 증거들을 숨겨놓으면서 누군가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암호 표식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소용돌이 모양을 찾다가 출입반이 상담실로도 가봤는데 비밀 통로가 밤사이에 곳에 막혀버렸잖아요. 이건 뭐 차수열이 막았나? 싶기도 한데 여튼 그 소용돌이 모양을 찾아서 소화전을 열어봤고 소화전 안에 다이어리가 있었고 그 다이어리의 주인이 이슬비였죠. 이슬비가 작년 문방구를 운영한 운영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면담이 있던 날에 죽은 거였죠. 다이어리에 SNS 계정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프로필에 링크가 있었고 링크에 들어가 보니까 9개의 포스트잇 메모가 있었죠. 제가 이게 이슬비의 핸드폰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핸드폰은 아니고 여튼 이슬비가 적은 건 맞더라고요. 원래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후견인이 생겼고 그 후견인의 모교로 전학을 왔고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냈으나 점차 이게 불법적인 일이고 친구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다 라는 걸 느끼면서 증거를 모아서 차수열쌤한테 말을 했으나 묵살을 당한 정황이 그 포스트잇에 쭉 적혀 있었죠. 그래서 차수열쌤이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 매점에서 4시에 유돈노미를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점으로 만나러 가는데 예상대로 유돈노미는 배수지였어요. 1화에서 나왔던. 그래서 배수지가 문방구를 만든 사람은 우리 학교 졸업생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보다 저는 배수지가 이 사실을 어디서 들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고급 정보인데 어떻게 안 거지 얘는? 그게 좀 수상했어요. 그래서 배수지도 그냥 지나가는 역할은 아닐 것 같은 느낌? 여튼 그 사실을 듣고 출입반에 돌아오니까 용승남 PD가 자살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를 문자로 보내줬죠. 처음에 보내준 건 이슬비의 죽음에 관한 기사였는데 그 기사에는 L양은 보육원 출신으로 후견인 K씨의 지원 아래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후견인의 성이 K씨라는 것까지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슬비의 사건을 부검 없이 그냥 자살로 종결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용승남 PD가 2003년도에 있었던 죽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뉴스 기사를 보내줬는데 여고생 임모양이 학교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라는 기사였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부분을 보면 임모양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같은 학교 학생 목격자 기억양은 밤 9시경 동아리방을 나와 하교하려던 중 혼자 기숙사 2층으로 올라가는 임모양을 목격했다라고 설명했다면서 어딘가 불안하고 힘들어 보였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출입반 멤버들은 이 기억양이 김유정쌤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기억양이 기신이 같더라고요. 이 목격 내용 진술을 자세히 보면 기신이가 해준 그 괴담 내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순남 PD가 임모양이 죽고 난 이후에 절친이었던 친구가 자살했다면서 그 유서를 보내줬는데 추억은 마음에 그리움은 하늘에 후회는 너의 곁에 묻는다라는 내용이었고 그게 아마 임단비의 추모벽 옆에 무언가를 묻어놨다는 암호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소나무 숲에 가서 진짜 이렇게 파봐가지고 상자를 발견했는데 안이 비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발견을 하고 그거를 파갔을 것이다. 그거를 파서 가져간 게 빌런 쪽에서 가져갔냐 아니면 이 사건을 파헤치려는 쪽에서 가져갔나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슬비가 파갔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고편이 나왔는데 예고편에서 차수열 선생님 자리에서 뭔가 발견하고 놀라는 출입반 멤버들의 표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1973년, 74년 그때의 송화여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초대 교장이나 뭐 초대 이사장 얘기도 나오고 먹으로 쓴 어떤 송화여고에 대한 서류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다음 화에 이종대가 머리를 자르고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머리였을 때도 이종대가 굉장히 제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머리를 자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고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튼 출입반이 이종대의 자리에서 기록실 열쇠 같은 걸 막 찾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종대가 들어와서 뭐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출입반이랑 이종대랑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김선문쌤이랑 김유정쌤까지 들어와서 다 같이 어떻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화에 드디어 폐기숙사로 들어가 보나? 하는 그런 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빌런에 대한 내용도 더 풀릴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제가 추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양은 귀신이고 빌런은 나훈아 교장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요. 김유정쌤보다는. 그리고 차수열은 아직 젊은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나훈아의 장기말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슬비가 어떤 장기말이었다가 버려졌던 것처럼 차수열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보육원 출신일 수도 있고, 빌런이 학생들을 어쨌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괴로워서 벗어나려고 상담을 시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담 선생님의 귀에 이 일들이 어쨌든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상담 선생님이 빌런 쪽이라면 그 빌런도 일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잘 무마하기 위해서 차수열을 상담 선생님으로 지정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피가 필요하든 뭐 돈이 필요하든 어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문방구라는 수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승부조사까지 계획을 해서 잘 성공을 시켰나 했는데, 그냥 뒀으면 연승회가 노지담을 쏜게 되고, 여기서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양공부 사건을 그냥 뒀으면 연승회가 노지담을 쏜게 되니까 연승회만 징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차수열이 출입반한테 굳이 누가 쐈는지 범인을 밝혀달라고 했었단 말이죠. 문방구 관리자 입장에서는 연승회만 징계를 먹으면 안 되고 노지담까지 징계를 먹어야 확실하게 승부 조작이 되는 거니까 일부러 사라의 지시라는 걸 밝혀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입반이 사라의 지시라는 걸 밝혀내면서 학교 폭력이 얽혀있는 게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라가 차수열 선생님, 상단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폭위 담당이었던 김유정쌤한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게 되면서 이제 김유정쌤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빌런 입장에서 보면 차수열이 제대로 일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비처럼 치워버리려고 납치를 하든 감금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직인데도 학교에 못 나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유정쌤이 빌런 쪽이라면 황미나가 상담하다가 쓰러졌을 때 119를 불러줬을까 싶고, 이슬비와 윤세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교무실에서 둘의 생기부를 열람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빌런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신이가 임단비의 죽음 직전을 목격한 그 기억량이고, 그래서 괴담을 말할 때 그렇게 자기가 목격한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학교에 계속 떠돌고 있다가 이슬비가 그 소용돌이 그리는 걸 봤겠죠? 그런데 그 의자 밑을 아무도 안 보면 그 미스테리가 평생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비평행이론의 저주 푸는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저주풀이 의식을 하면서 이 소용돌이를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풀어줄 수 있는 학생들을 찾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번 화까지만 해도 차수열이 빌런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5화에서 너무 그냥 대놓고 빌런처럼 나와서 오히려 또 의심이 되더라고요. 빨리 6, 7, 8화까지 그냥 끝까지 빨리 다 보고 싶어요. 이 내용의 전말이 무엇인지, 그 불법적인 알바가 뭔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추리했는지 한번 댓글로 써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